네, 이성대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이겁니다.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보님을 뵙고 후보님께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자, 이준석 대표 이대남 전략 차질 물음표. 자, 하지만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본 건 신지혜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측이 영입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신지혜 전 대표는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찾아보면요. 2004년에 이미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보다 더 빨리 정치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알려진 건 지금 보시는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당시 녹색당이지만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그 모토를 정해가지고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죠. 당시 4등을 했습니다. 보통 녹색당이면 기후변화, 환경운동인데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여성주의 운동을 내걸어서 화제가 됐었죠. 자, 이후에 정치 영역에서 여성운동 계속 활발히 해오다 오늘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에 합류한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키워드를 보면 가장 난감할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대표의 지지층이 강경 페미니스트 그 운동에 반발하는 2030 남성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동안 2030 남성 입장을 대표해왔고 또 신지혜 전 대표는 2030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두 사람이 180도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실제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여성 문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입장을 부딪혀온 적이 있습니다. 토론도 많이 했었고요. 네. 사실상 그 신지혜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저격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당장 최근만 해도 그 N번방 관련 법이 인터넷 검열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반발을 하니까 신지혜 씨가 딱 선동 두 글자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2030 남성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이걸 의도적으로 정치 이용한다라고 비판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자, 그 비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정치적 백래시의 시작은 이준석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나서 그렇거나 아니면 뛰어나서 그렇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당선의 과정에 fem코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fem코가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팬분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여성 문제 관련 결이 다르다면서 이수정 교수 영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패싱 논란도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영입을 찬성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 어젯밤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에게. 그러니까 사실상 선 영입 후 통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다시 패싱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 없지 않다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영입에 반대하진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그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당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신지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젠더 이슈를 강하게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그걸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 대표의 경고처럼 선대위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꺾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참고로 신지혜 대표 최근에 이런 식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이었는데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자,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이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지 또는 앞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패싱 논란을 이제 갈등 봉합하고 선대위에 합류했는데 또 한 번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와 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상황, 통보받는 상황이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입에는요. 지금 윤석열식의 외연 확장 전략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의 외연 확장 기조 딱 하나입니다.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반문이면 된다. 자, 반문재인이면 그동안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함께 합쳐서 갈 수 있다라는 기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남 또는 기업 또는 보수층처럼 기존의 정통 지지층, 신구 지지층과는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문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다, 크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전략인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준석 대표의 입지는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명성을 가지고 지지층을 더 결속시켜서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자, 당장 오늘 아침 회의도 이랬어요. 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똑바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윤석열 말을 듣지 이준석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대표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직속 상관이거든요. 당 대표니까요. 직속 상관 말을 안 듣고 뭐 오너의 말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오후에 자, 그렇게 할 거면 선대위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바로 윤석열 후보랑 직접 전화해서 결정하라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와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미 한두 번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패싱 논란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이제 껄끄러운 상황에 있는 신지혜 씨를 대표를 영입한 결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문이면 된다.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그 전략이 정말 들어맞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그 득표 전략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내부의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홍준표 의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 약간 비아냥성 발언인 거죠. 자, 하태경 의원은 공개적으로 젠더 갈등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 영입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뭐 이대남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차별 영입이 당 지지층을 흔들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2030 역시 이준석 대표의 주력 지지층이잖아요. 네. 당 게시판을 보면 반발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자, 그렇게 외연 확장을 좋아한다면 지금 이석기도 데려오고 이정희도 데려와라. 예전에 그 진보 좌파 쪽에 통합진보당 사람들 아예 조국 추미애 영입해라. 아니면 심상정 후보 이제 영입할 차례인 거냐? 자, 다음번에는 여권에서 좋아하는 김원윤 씨를 영입하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비아냥성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신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설득력 있는 영입이었을지 좀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 후보의 확장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할지 역효과를 낼지 저희가 한번 썰어보도록 하죠. 추후에.